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죠. 어,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것 같네요. 어, 역시나 안 하다가 하려니까 굉장히, 굉장히 뭐랄까, 낯설다고 해야 되나?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 녹음하는 것도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야 되나? 좀 그랬어요. 별로 녹음하고 싶은 그런 기력이나 뭐 여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런 상태인데, 그러면 왜 녹음을 하냐고 한다면, 가장 주요한 이유는, 그냥 기록을 남기는 거? 그냥 저의 상태의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,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어, 이 포켓몬고도 되게 꽤 오랜만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. 녹음 때문에. 포켓몬고도 요즘에 안 하고 있고, 음,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, 완전히 혼자입니다. 완전히 혼자서 지금 그냥 지내고 있고, 가족이랑 지내고 있죠. 음, 한 달 정도 됐었거든요. 한 달 정도. 정신과 약을 한 달 정도 전에 끊었어요. 약 다 먹고, 원래 병원 가는 날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 전부터도 좀 약을 끊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그 당일날 고민을 했어요. 갈까 말까 하다가, 그 당일에 너무 귀찮기도 하고, 뭔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, 약을 단약을 했거든요.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봤는데,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을 끊고 나서 상태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. 다시. 음, 첫 번째로, 무릎 통증이 다시 되게 심해졌거든요. 무릎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고, 그리고 누워있을 때 목 통증이랑, 그 다음에 이, 약간 등 쪽에서 오는 열감이 있어요. 열감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래서 누워있기도 너무 힘들었고, 서있기도 너무 힘들고, 그래가지고 한 달을 버텼거든요. 음, 정신과 약 대신에 수면제로 버텼어요. 졸피뎀 먹으면서 버텨봤는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막 점점 막 그리고 막 약간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. 이 사람이 약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미쳐간다고 해야 되죠. 약간 미칠 것 같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열이 납니다. 머리가 막 열이 난다고 해야 되나? 막, 예. 그래서, 아, 이게 사람이 미쳐가는 거구나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, 아,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, 다시 정신과를 갔습니다.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있다가 예약을 해서 갔다 왔죠. 가서 다시 선생님 만나고, 약 받아오고. 그래서 한 달치 다시 약 받아왔거든요. 그래서 약을 받았는데, 어, 허리도
뭔가 다시 안 좋아졌거든요. 허리도 다시 뭔가 통증이 오고 약간 방사통, 다리 저림도 다시 조금 살짝씩 오고 허리 통증도 좀 오고 심해지고 아무튼 다 모든 게 안 좋았어요.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신과 간 김에 그 옆에 이제 재활의학과도 있거든요. 거기가 이제 대학병원이라서 좀 큰 병원이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냥 한번 가 봤어요. 재활의학과 원래 그 봤던 그 교수님은 그 선생님은 딴 데로 가셨거든요. 그래 가지고 가기 전에 찾아보긴 했거든요. 찾아보긴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? 이게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나눠 그것도 분야가 같은 재활의학과라고 해도 그 분야가 나눠지거든요. 보통 재활의학과 하면은 약간 그런 쪽이죠. 약간 뭐 그런 재활 막 그 뇌 쪽에 질환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뭐 뇌경색이다, 뇌출혈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재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류의 재활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아니면 외상 쪽 재활하시는 선생님 있고 디스크 같은 거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봤던 선생님은 디스크 봤던 선생님이었거든요. 근골격계 쪽이랑 뭐 이런 해 가지고 주사도 놔 주시고 하는데 그 병원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그 디스크 쪽 보시는 선생님은 없더라고요. 근데 근골격계는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.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것도 병원도 그냥 재활의학과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막상 정신과 진료 보고 그냥 즉흥적으로 갔어요. 그냥 한번 가 보자. 그래 가지고 근데 여기는 재활의학과는 별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러니까 환자가 별로 없어요. 재활학과 좀 한산하다고 해야 되나? 좀 한산한 편이거든요, 다른 과에 비해. 그래 가지고 그냥 갔어요. 가 가지고 그 데스크에 그 간호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냥 이제 물어봤죠. 그 "예약 안 했는데 혹시 당일 진료 지금 받을 수 있냐."고 하니까 뭐 "그럼 기다려 보라."고 해 가지고 당일 진료 봤거든요, 그때. 봤는데 그 선생님이 아쉽게도 자기는 주사를 놓지 않는다. 주사를 놓지 않고 해 가지고 그냥 저의 뭐 증상 상태가 어떤지 이제 물어보시고 그래서 막 얘기했죠. 뭐 허리 디스크가 있고 뭐 목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해 가지고 하니까 선생님이 주사 치료는 못 해 주니까 자기가 대신 이제 그 통증의학과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주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예약을 잡아 놓고 왔습니다. 와 가지고 어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어제 화요일이거든요. 화요일 날 이제 가서 이제 선생님이 쟤는 재활의학과래. 통증의학과 선생님이랑 인제 얘기를 하고 주사를 맞았죠. 음 근데 제가 증상을 얘기했을 때 다리가 저리다고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또 주사로는 저림은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말 그대로 통증이 되게 심했을 때는 주사가 맞는데 저림 쪽은 오히려 먹는 약이 있거든요. 먹는 약으로 잡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주사를 좀 맞고 싶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뭐 맞으실래요? 해 가지고 맞겠다고 해 가지고 맞았죠. 사실 저도 좀 이것도 또 고민했거든요. 주사도 맞을지 말지. 그러니까 다리 저림이 있긴 한데 엄청 막 심하게 저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약간 간헐적으로 저리고
막 되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이것도 또 고민했어요. '그냥 취소할까? 가지 말까? 가지 말까?' 하다가 그냥 '아 모르겠다.'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가자 해서 간 거였거든요. 그래 가지고 또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맞겠습니다 해 가지고 맞았죠. 근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맞았어요. 맞는데 원래 그냥 맞아도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또 그 주사약 같은 거 묻으니까 주사약이랑 뭐 알코올 같은 거 옷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위에 윗도리만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환자복을 그러니까 반대로 입으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추 잡는 거를 뒤로 가게 해서 뒷부분이 이제 보이게 그렇게 입고 대기하다가 맞았죠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베드 같은 데 이제 얼굴 얼굴은 이제 구멍 뚫려 있고 베드에 이제 엎드려 있는데 주사 한 진짜 두 자릿수로 맞은 것 같거든요. 지금까지 맞은 횟수 한 것만 따져 보면. 근데 되게 떨리더라고요. 오랜만에 맞아서 그런가? 작년 9월 달에 맞고 이번에 맞는 건데 괜시리 떨리더라고요. 막 괜히 막 긴장되고 혼자서. 근데 막상 맞으면 뭐 맞을 만하죠. 따끔 해 가지고. 그래서 아무튼 주사 치료 받고 약도 받았어요. 먹는 약도 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 정신과 진료 받을 때랑 같 같은 날짜로 해 가지고 일수만큼 해서 처방해 주셨는데 옛날에 제가 입원했을 때 먹었던 약이에요. 예. 울트라셋이랑 뉴론틴이라고 있는데 뉴론틴은 신경 통증 그러니까 저릴 때 이럴 때 완화해 주는 약이고 울트라셋은 어 울트라셋은 뭐였더라? 아세트아미노펜이거든요. 아세트아미노펜이랑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저거죠. 그 타이레놀이랑 뭐 하나 더 섞인 거였거든요.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그래 가지고 두 가지 약이 섞여 가지고 나오는 게 울트라셋이거든요. 울트라셋 하도 오랜만에 먹어 보니까 한 2년 전에 먹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진통제예요, 진통제. 그래 가지고 그거 받아서 지금 정신과 약이랑 먹고 있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. 그래서 주사 맞고 왔는데 모르겠어요. 아 저는 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도 그냥 아프니까 맞는 건데 음 지금 모르겠어요.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맞은 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. 이 약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한 달 끊어 봤는데 결론은 약간 '아 그동안 내가 약발을 받고 있었던 거였구나. 약 끊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네.' 약간 그런 느낌. 음 그래서 약은 나름 한 8 개월 먹었나? 8 개월 정도 먹었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거든요. 음. 그좀 마음이 아픈 게 작년에 9월 달에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어 허리가 약간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. 그 당시에는. '허리가 약간 붓는구나. 디스크가 붓는구나.' 약간 '통증이 줄어들고 있구나.' 약간 이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한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 6 개월 정도 됐거든요. 6 개월 정도부터 약간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스스로가. 근데 이번에는 8 개월이 지났는데도
모르겠어요. 그게 좋아진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좀 사람이 마음이 초조해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음. 그래서 '기다리면 좋아지겠지.'라는 생각이 약간 그간 경험을 통해서는 호전된다는 약간 그런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8 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 이러니까 참 사람이 좀 또 초조해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약으로 버티면 버텨 봐야겠죠 뭐. 그리고 이 주사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. 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실비 청구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다 그러니까 큰 병원들은 다 수납을 기계로 하거든요. 기계로 해서 영수증이랑 이거 받았는데 진료비 세분의 혁서라고 있어요. 그게 이제 실비 청구하려면 영수증이랑 진료비 세분의 혁서랑 이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진료비 세분의 혁서를 안 떼 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실비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그것도 떼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병원 갈 때 물어봐야죠. 그래 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제가 진료비 세분의 혁서를 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사실 고민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주사 맞을 때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. "이거 스테로이드 들어가냐."고 약물에. 보통 이제 신경 차단술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가는 병원도 있고 안 넣어 주는 병원도 있어요. 그래 가지고 그때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이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에서 핵심은 스테로이드라고 배웠거든요. 근데 스테로이드를 안 써 주는 병원도 있어요. 그래 가지고 이제 여쭤봤죠.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스테로이드 뭐 원하시면 빼줄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"아 저 넣어 주세요, 넣어 주세요."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진료비 세분 혁서를 떼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. 스테로이드를 넣는지 안 넣는지. 그래서 저도 궁금해 가지고 그걸 뗐어야 되는데 아 그걸 신경을 못 썼어요. 그래 가지고 실비도 지금 청구를 했는데 못 받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약 다 먹고 나서 병원 가면 이제 세분의 약서 떼서 스테로이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이제 실비 청구해야죠 다시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. 아니 그리고 어떤 어떤 분이 댓글로 막 저한테 엄청 시비를 거시더라고요. 쩝쩝충이 쩝쩝충이라고. 솔직히 쩝쩝충인 거는 인정하거든요, 저도. 저도 제가 녹음한 걸 듣거든요. 쩝쩝거리긴 되게 많이 쩝쩝거리긴 해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게 의지가 강하진 않습니다, 뭐. 네, 쩝쩝충인 건 맞아요. 그건 맞는데 역겹다는 거예요. 아니 역겨우면 듣지를 말지 왜 굳이 듣고 나서 역겹다고 하는지. 네, 저는 그런 걸로 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. 재밌어요.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? 별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.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보다 저 스스로 제가 더 하는 학대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 정
그 정도는 우습습니다. 귀엽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건 재밌고 오히려 좋죠. 심심한데 그런 댓글 달아주면 선풀이면 더 좋죠. 선풀이면 더 즐거운데 뭐 악플을 달려도 뭐 무관심보단 악플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뭐 여러 사람한테 악플을 받으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한두 사람이면 뭐 재밌죠.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게 주사를 맞았는데 모르겠어요. 어제 맞았는데 그동안 베개도 되게 다시 불편해져가지고 베개도 막 되게 막 다시 있던 베개 막 한 베개에 정착해서 썼었거든요. 한 8개월 동안. 다시 막 안 좋아지는 거예요. 목도 되게 다시 안 좋아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베개 또 있던 베개를 막 다시 바꿔보기 시작하면서 돌려가면서 썼거든요. 너무 막 어떻게 막 또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템퍼 샀던 이거 되게 안 맞았었거든요. 템퍼 S, 템퍼 오리지널 S, 템퍼 제가 2개를 샀어요. 템퍼 그때 하도 막 좋다, 그러니까 막 템퍼를 많이 쓴다고 해서 큰맘 먹고 저도 샀거든요. 템퍼를 S를 샀었는데 처음에 뭐 좀 며칠 쓰다가 이게 또 너무 불편해가지고 S가 아닌가 해가지고 M을 또 하나 샀거든요. 2개를 샀는데 이것도 안 맞아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어제 이제 다시 템퍼 S를 써가지고 누웠는데 꽤나 또 맞더라고요. 다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맞았는데 이게 주사의 영향인가? 주사나 약의 영향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또 누워 있습니다. 그렇게 큰 불편함이 또 없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아무튼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산책하고 있거든요. 산책하고 있고 하루에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산책을 합니다. 3번에 나눠서 20분씩. 그러고 있는데 마트에서 이 길 산책하러 가는 길에 마트가 있거든요. 이마트. 마트에 그 앞에 매대에 프링글스가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. 2 플러스 1으로 거의 4,000원인 것 같던데 2 플러스 1인데 4,000원인데 또 그게 또 눈에 아른거리기 시작하는 거. 제가 프링글스를 또 좋아하는 편이고 얼마 전인가 그때 먹었었잖아요. 얘기했나? 얘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먹었거든요. 그 프링글스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. 근데 이번에 또 2 플러스 1으로 있어가지고 꼭 지나갈 때마다 약간 고통받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 사실 입맛도 별로 없거든요. 하도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을 또 하니까 별로 이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다 만사가 다 귀찮고 막 그랬는데 프링글스를 보니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인데 왠지 살 것 같아요. 내일 2 플러스 1이래잖아요. 그래서 오리지널도 있고 그 어니언도 있고 그래서 뭐 살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어니언이랑 치즈 맛을 살까? 저번에 그 치즈 맛이랑 그 매운 거 핫 뭔데? 뭐 핫칠리인가? 뭐 해가지고 매운맛 하나 있었거든요. 거기서 그 둘 중에 고민하다가 매운맛으로 먹어봤는데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더라고요. 맛있죠? 프링글스는 다 맛있는데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치즈 맛을 한번 사볼까. 왠지 살 것 같아요 내일.
아무튼 그렇습니다. 약은 지금 먹었거든요. 요즘에 11시 정도에 자서 11시 넘었거든요. 이제 녹음하려고 오늘 약간 마음을 먹었어요. 오래되기도 하고 그냥 근황이랑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. 그래서 아무튼 약봉지가 더 늘어났습니다. 약봉지는 더 늘어나고 아직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또 제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얘기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러신 건 이렇게 아픈 거는 아직 날 때가 안 돼서 그런 것 같다. 그쵸? 아직 날 때가 안 됐나 봐요, 아직까지. 그래가지고 좀 더 기다려 보면 더 좋아지겠죠. 졸립습니다. 약 먹으니까 그 졸피뎀 먹으면은 한 7시간 못 자거든요. 딱 그 약효가 딱 있고 그 되게 개운하지가 않아요. 졸피뎀은 확실히 이게 졸피뎀은 수면제고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은 약간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약이거든요. 우울증 약이고 수면 조절 약이고 그러니까 보통 수면 조절 약은 이 세로토닌 쪽을 건드리는 약이라서 조금 달라요, 느낌이. 잠도 확실히 좀 더 자요. 한 9시간? 9시간 자는 것 같은데. 그래서 하루가 좀 빨리 가서 좀 그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자야죠.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고 이거 잡고 이제 자겠습니다. 몬스터볼이 318개가 있어요. 이게 하도 안 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다 보니까 몬스터볼만 늘어나고 있어요. 이제 자야겠습니다. 안녕. 녹음 끝.